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촬영인데요. 유럽 허니문 준비하시는 분들 중요한 거 첫 번째가 항공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항공을 발권을 빨리 하면 결국은 이제 지역을 빨리 추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역 중에서 오늘은 이탈리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스탄불에서요? 난 이스탄불 허니문으로는 뭐 좀,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탈리아 제일 좋아하는 네. 나라부터 꼭 허니문으로 가야 되는 뭐 한 5가지 이유 뭐 이런 거 중에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하자면은, 네. 일단 서유럽 중에서 물가가 가장 싸다. 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쇼핑 요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살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저기 북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비싸고, 네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물가가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페인이나 뭐 이태리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영국이나 또 스위스는 자기네 나라 또 화폐를 쓰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싼데 또 이렇게 좀 환차손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이태리가 EU 나라 안에서는 물가가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를 좀 추천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일단 근데 밀라노와 베니스는 좀 비싸지 않나요? 뭐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은 뭐 이탈리아, 사실 저는 이제 그 이탈리아 안에 도시들이 너무 다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각 도시의 매력이 너무 상이해가지고 네. 한 나라에 있지만 한 나라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기분. 네네. 그 물에 있는 또 베니스, 네. 또 르네상스, 또 피렌체, 네네. 또 뭐 고대 로마나 최근에 많이 가시는 뭐 이제 나폴리 쪽에서 남부 쪽, 네. 예, 그 포지타노, 네. 뭐 이런 데들, 각각의 매력적인 도시들의 이제 매력이 너무 다양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나라를 가지만 너무 다양한 그걸 좀 매력을 느끼고 올 수 있다. 요게 저는 좀 첫 번째로 보고 싶습니다. 네네. 뭐 유럽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이태리도 이제 로마 멸망 이후에, 그죠? 1000년 이상을 이렇게 다른 도시 국가 형태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얘기한 대로 이제 수상도시 베니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우리 몰디브가 이제 물에 잠긴다고 해서 꼭 가야 된다 하는데, 뭐 그런 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베니스 그런 것이고, 뭐 그다음에 또 저기 베니스 북쪽에 가면은 이탈리아의 알프스. 그죠. 네, 요즘 우리 갔다 와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좋았습니다. 네네. 오히려 스위스보다도 네. 더 좋았던 그런 돌로미티, 코로나 전후로부터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한 나라지만 굉장히 매력이 다른 그런 거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세 번째로 또 얘기를 하자면, 일단 항공편이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직항편만 20편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항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허니문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체 비용 중에 항공 요금이 이제 비싸니까, 많이 차지하니까 항공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했을 때 특가가 용이하고, 어쨌든 선택의 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나 밀라노는 대한항공 들어가고, 예전에는 베니스도 아시아나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계속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미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전부터 해서 우리 아시아나하고 인수합병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까지도 대한항공 스케줄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까운 붙어있는 스위스만 봐도 동계 시즌에는 직항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이태리는 동계에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직항이 좀 운영한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유럽 허니문을 준비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좀 중요하고, 항공편에서 좀 유리한 부분, 스케줄 잡기가 요즘 또 직항으로도 많이 가고, 요즘은 또 허니문들이 비즈니스로도 많이 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편이 거의 뭐 서유럽 중에서는 이제 파리와 이제 로마 이 두 군데가 좀 허브 공항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태리를 꼭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실상 그런 항공적인 측면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은 또 생각나는 게, 일단은 먹는 거죠, 먹는 거. 네네. 음식.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좀 마케팅을 잘 하다 보니까, 네네. 보통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또 프랑스 음식을 높게 쳐주기도 하는데, 네.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탈리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만큼은 유럽 어디를 가도, 네.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 가보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원체 이제 자연 환경이 좋고 기후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도 신선하고 네. 이게 이 먹는 거에서만큼은 저는 절대 다른 유럽의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도 절대 이탈리아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결국은 이제 얘기한 대로 날씨가 좋으니까 그죠. 이제 자재가 아니라 재료. 그죠? 재료가 이제 풍성하고 예. 지금 우리 뭐 터키에 와 있고 뭐 그리스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원체 척박하지만 그죠. 이제 서유럽의 이태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이 우리나라처럼 있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태리를 유럽 속의 중국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유럽 속의 한국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반도 국가로 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부에는 알프스 그다음에 중부에도 그런 그 산지와 구릉지대가 형성돼 있고 일조량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기 터키나 뭐 이런 이제 그리스나 이런 데는 좀 죽은 땅이잖아요. 메마른 땅에 척박한 느낌이라면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밀을 주식으로 해서 뭐 와인도 그렇고 뭐 해산물도 그렇고 다양하고 원체 다양하니까는 뭐 그걸로 또 그래서 우리 뭐 얘기 잘 하셨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죠. 맛집은 대부분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이고 최고급 요리도 이태리 요리 정말 저렴하고 정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이태리 음식 뭐 피자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이태리 그러면은 또 요리를 요리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쇼핑. 쇼핑. 아까 이제 뭐 물가가 저렴한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거의 뭐 대기업이 없는 중소기업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가내 수공업 쉽게 얘기하면 가내 수공업을 이제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유명 브랜드들도 구두방에서 시작하고 그죠? 뭐 조그만 어떤 매장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래서 꼭 브랜드가 없더라도 굉장히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생산하는 물론 그 또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에 잠식 당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는 뭐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그걸 별개로 어쨌든 이제 우리 피렌체 근교에 가면 더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이제 더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어쨌든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들이 30-40% 저렴하고 또 거기서 또 공항에 나올 때 또 텍스프리 세금 환급으로 또 10%에서 12%를 또 빼주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반 시즌 정도 지난 물건들이 이렇게 진짜 뭐 한 40%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손님들에게는 이제 필수 코스죠, 그죠? 네네네. 근데 왜 더몰이 그 피렌체 근교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압니다. 네네. 모르자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 토스카나에서 가죽이 가장 유명한 지역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토스카나주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토스카나주에서 대부분의 가죽이 생산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공장이 많은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근교에 아울렛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토스카나가 이제 가죽 가공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 우리 토스카나 무스탕 창고 대개방 뭐 이런 거 그 저기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 또 광고 보면은 나오는 그 토스카나가 이제 피렌체를 주도로 하고 있는 주 이름이죠. 우리 경상남도의 부산 하는 것처럼 토스카나의 피렌체. 그래서 요 토스카나 주가 일단 전원 풍경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도 유명하고 또 피렌체 얘기만 해도 한 1시간은 떠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음식도 맛있고 와인 산지로 유명하고 다음에 피렌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도시 얘기를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유럽을 거의 뭐 웬만한 유럽을 많이 다녀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렌체를 제일 좋아합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자 어쨌든 그런 명품 쇼핑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관광객 입장에서 유명 브랜드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쇼핑 요소들이 또 다른 유럽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신세계 아울렛, 저기 롯데 아울렛 이런 것들도 맥아서 글렌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체인점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더몰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 더몰에서 이제 또 저기 오픈 또 하나 더 했잖아요. 산네모라는 지역에서 이탈리아 서해안에 제노바 근처였던가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손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노바 근처에 산네모라고 해서 우리 그 전국 노래자랑보다도 유서가 더 깊은 산네모 가요제라고 했는데 그 노래들이 다 우리 이제 이 책에 실린 이탈리아 노래들이거든요.
산레모라는 아주 비치가의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제 더몰이 또 새로 생겼죠. 네네. 그래서 뭐 프로모션 한다고 그때 초반에 오픈할 때 아, 그죠? 저기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태리를 가야 될 이유 또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좀 장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통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도시간 연결이 네. 사실 다른 지역보다 고속철도로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좀 약간 비슷한 대로 스페인을 꼽는데 네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에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비행기도 한번 타야 되고 네. 뭐 기차로 가기 너무 멀고 네네. 이런 데 반해서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베니스, 피렌체, 로마를 이제 어쨌든 기적으로 봤을 때 네. 기차로 뭐 1시간 반, 뭐 네.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좀 이동의 효율성 네. 이런 것도 좀 장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허니문들은 이제 배낭여행객이나 자유여행객들처럼 뭐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뭐 한 8일, 10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도시를 갈 때 이동 시간이 짧다는 거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이태리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스페인은 일단 땅덩어리가 뭐 이태리 한 대충 봐도 한 5배 정도 뭐 엄청 크다 보니까 어쨌든 막 보름 이상씩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한 10일 정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에게는 길에 버리는 시간도 많고 맞아요. 나중에 좀 구독자가 많이 늘고 우리 영상이 좀 인기가 좋아지면 좀 자료도 좀 이렇게 준비해서 착착 띄워드리고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으니까요. 네. 아니, 컨셉도 안 정했고 채널명도 없는데 그냥 영상만 찍는 건데요. 아,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이동이 짧고 용이하다는 거. 그래서 로마,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 KTX로 뭐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그죠. 다 이동이 가능한 거.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왜냐면 허니문들은 기간이 짧으니까. 네네. 또 뭐 좀 생각나는 게 또 있을까요? 또 뭐 당장 생각나는 게 사실 이제 그 요새 최근에 허니문에 투자하는 기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네. 허니문에 투자하는 비용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탈리아만 가기 아쉽다라고 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나라 도시가 많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스페인은 너무 가고 싶은데 네. 이제 스페인을 갈 시간적 여유가 좀 없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일정이 네네. 사실 이탈리아 플러스 바르셀로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페인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지만 이제 그 안달루시아 지역을 제외하고 네. 결국 이제 바르셀로나가 또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길에 시간 안 버리게 좀 효율적으로 이탈리아를 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서 바르셀로나 구경하고 아웃하는 네네. 이런 요정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를 본 다음에 그 유럽의 지구, 네네. 탑 오브 유럽, 네네. 요 융프라우를 네. 볼 수 있는 이제 스위스라든지 뭐 아니면 파리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이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조금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어디에 끼워도 좀 좋은 일정 네네. 이런 것도 장점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또 뭐 지난 10년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결국은 이태리를 끼고 이렇게 근처의 네. 나라들 예전엔 좀 파리였다면 요즘 이태리 아.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계 상품으로 연계 지역으로 이렇게 해도 꼭 필수 지역으로 그다음에 로마든 밀라노든 베니스든 이제 저가 항공도 잘 돼 있고 그죠. 얘기한 대로 스위스는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죠. 바로 기차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또 괜찮다 뭐 이런 부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뭐 결론은 뭐 너무 길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제 지인이 그냥 평생에 유럽을 한 번 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추천하냐 이러면 저는 뭐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탈리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네. 그런 지역이고요. 뭐 소매치기가 많고 뭐가 어떻고 그러지만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파리가 더 더럽고 더 도둑놈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요. 그런 좀 부분들이에요. 이런 얘기도 다음에 좀 신랄하게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아직 채널의 방향성과 성격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식의 지인들에게도 1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육각형 나라. 밸런스 좋다. 네, 모든 밸런스가 좋은 항공, 쇼핑, 음식, 나라도 도시들도 이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요소들을 다 주워 담을 수 있는 모든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고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순간 생각나는데요. 네네. 이게
일단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어느 지역 다 마찬가지지만 네네. 이게 조금 그죠. 아 이게 좀 사람이 많고 아까 소매치기 얘기하니까 번뜩 생각이 났는데. 네네. 근데 사실 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체 육각형 여행지고 네. 밸런스가 좋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좀 좋은 지역이라는 또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긴 듭니다. 네네네. 그렇죠. 뭐 어딜 가나 뭐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고 뭐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항공도 그렇지만 입장지들도 난리예요. 아. 예. 아 맞아요. 그래서 어제 뭐 아테네에서도 뭐 아유 막 죽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입장지들이 시간제로 운영하거나 하루에 이제 입장객 수를 제한하죠. 제한하거나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여정을 짤 때 어디 입장을 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좀 짜야 된다라든지. 아이고 뭐 이거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매번 그죠? 한도 분량이 끝도 없어요. 예, 네. 한도 끝도 없는데 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 그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하네요. 이탈리아로 찍는 게 아니라 도시로 하나 성형을 찍었어야 됐어요. 네, 그죠. 뭐 피렌체만 해도 그죠? 그죠. 예, 썰풀 걸도 많고, 네. 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뭐 이태리 도시를 하던 또 다른 나라를 하던 그렇게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